안녕하십니까. 수리통계 및 실습의 실습조교 김상훈입니다. 수리통계 및 실습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습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넘파이 패키지에 대해서 다룰 건데, 4월 16일, 4월 30일 이렇게 2주 단위로 실습 강의가 쭉 진행될 텐데요. 처음 이 계획을 짰을 때 이제 그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수강생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조금 수정할 생각을 염두에 두고 어, 초안 형식으로 짜둔 것이었는데, 온라인 강의가 길어지게 되면서 이제 5월 달에 오프라인 강의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 그때 이제 5월 14일부터 5월 28일, 6월 11일에 해당하는 실습 강의의 내용은 수강생의 피드백을 받아서 조금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실습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넘파이 패키지를 좀 다룰 건데요. 넘파이란 이제 다차원 배열의 계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입니다. 통계 분석을 진행하실 때도 데이터가 대부분 이제 벡터 형태나 행렬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벡터 형태, 행렬 형태를 연산할 때 반드시 필요한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이번 실습 첫 강의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 연산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파이썬의 기본 자료형 리스트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메모리 효율적인 계산을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 계산 속도도 그렇고 뒤에 살펴보시듯이 연산의 방식도 굉장히 직관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벡터나 행렬 형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넘파이 사용이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넘파이 설치에 대해서 조금 다루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주차 때 그 실습 자료로 올려놓은 강의 자료를 토대로 이제 주피터를 설치하신 분들은 사실 이렇게 추가 설치를 할 필요 없이 넘파이가 자동으로 설치되어 있을 텐데요. 어, 그래도 이렇게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켜서 키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요. 요게 이제 콘다 인스톨 넘파이 이렇게 입력하시면 넘파이가 설치가 됩니다. 굳이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실제로 다른 패키지, 파이썬의 다른 패키지나 라이브러리를 이제 설치할 일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실제로 다른 패키지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하는지 궁금하실 때는 그냥 구글에 콘다 인스톨 하고 설치하고 싶은 패키지를 검색하시면 그 프롬프트 창에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잘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넘파이 설치는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으실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제 실습 강의를 코드를 보면서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주피터 노트북은 조금 테마를 바꿨는데요. 그 강의를 하기 위해서 조금 폰트도 키워야 되고, 그래서 조금 바꿨는데, 여러분을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강의 자료 또한 그 블랙보드에 올려놓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강의 진행하는 동안 같이 주피터 노트북을 켜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넘파이 호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파이썬에서 어떤 패키지나 라이브러리를 쓰려면 이러한 방식으로 호출을 해야 됩니다. 사실 뒷부분 없어도 되고요. 뒷부분을 두는 이유는 이제 넘파이를 쓸 때, 넘파이 기능을 쓸 때 이제 넘파이라고 길게 입력하는 것보다
MP로 간단하게 입력해서 그 기능을 쓰고 싶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넘파이로 간단한 배열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다 끄고 하는 게 좋겠구나. 네. 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코드를 라인별로 실행해 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넘파이 어레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어레이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잘 생성되어 있습니다. mp.array라고 입력해 주시고 뒤에 이제 생성하고 싶은 배열의 모양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럼파이 배열이 리스트와 가장 큰 차이점을 지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똑같이 리스트랑 똑같은 형태이긴 한데 럼파이가 조금 특별한 점은 럼파이는 하나의 데이터 타입으로만 배열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음과 같이 똑같이 리스트를 하나 생성하고 넘파이 배열을 생성했을 때 죄송합니다. 코드를 실행해 보면 굉장히 똑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있구나. 그런데 실제로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의 자료형을 확인해 보면 리스트 이렇게 생성된 리스트에 이제 두 번째 원소 0부터 시작하니까 0, 1. 두 번째 원소는 2니까 이거의 타입은 int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원소를 확인해 보면 ABCD니까 당연히 스트링 타입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numpy 배열의 경우 분명히 2가 int형일 거라고 예상하는데 실제로는 ABCD, 2 모두 스트링 타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형태가 원소 배열 안에 원소의 데이터 형태가 통일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연산에서 가장 리스트와 비교되었을 때 속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에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렇게 넘파이 배열을 생성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원소가 모두 같은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뒤에 데이터 타입을 아예 생성 단계에서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플롯 64로 지정해서 생성을 하고 플롯 32로 지정해서 생성하고 이제 인트형으로 생성을 하면 1, 2, 3, 4.5가 인트형이다 보니까 1, 2, 3, 4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제가 넣은 이유는요. 실제로 이렇게 작은 크기의 배열이 아니라 우리가 다룰 넘파이 배열은 굉장히 큰 크기의 넘파이 배열도 다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쓸데없이 메모리 크기를 많이 잡아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성 단계에서 데이터 타입을 애초에 정해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뒤에 이렇게 8, 32, 64는 각 원소 하나가 메모리에 차지하는 비트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8비트 하나하나가 이제 8비트를 잡아먹으니까 1바이트씩 잡아먹고 얘는 32비트니까 4바이트 64비트는 8바이트 이렇게 바로 밑에 이 두 개만 비교해 보시더라도 4바이트만으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배열을 굳이 8바이트로 메모리 크기를 낭비하지 않도록 이제 설정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음, 이렇게 스트링 형태로 자료형을 지정해주고 배열을 생성하면 다 이렇게 스트링 형태로 각각의 숫자가 스트링 형태로 배열에 저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d타입 같은 경우에는 굳이 d타입을 입력 안 하셔도 동일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임의로 어떻게 생성된 배열을 생성했었을 때 이렇게 생성해 볼까요? 이렇게 생성했었을 때 이 배열에 각 원소의 이제 자료형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d타입을 붙이시면 이 배열은 각각의 이 원소들이 현재 32로 생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numPy 배열의 형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 합니다. 일단 조금 시각화해서 조금 보기 편한 1차원 벡터, 2차원인 행렬, 그리고 3차원으로 구성된 이제 텐서에 대해서 이렇게 다음 그림과 같이 보실 수 있고요. 이걸 직접 numPy를 통해서 생성을 하면 다음과 같이 잘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점 쉐입을 붙이면 이렇게 생성된 배열의 모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1,4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차원 벡터의 경우에는 그 쉐입을 표현할 때 1,4가 아니라 4, 하고 뒤에 비어있는 형태로 쉐입이 출력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이 모양의 배열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배열을 정의하고 쉐입을 확인하면 3,4, 3x4 매트릭스 형태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것도 수행하면 3차 3개로 쌓여진 3x4 행렬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똑같이 뒤에 .ndir을 붙이면 데이터가 몇 차원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벡터는 1차원, 행렬은 2차원, 이렇게 생긴 텐서는 3차원의 자료형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tensor.nd 출력하시면 3차원,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2차원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뒤에 점 사이즈를 붙이면 이 배열의 그 원소가 총 몇 개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방금 이렇게 정의한 텐서의 경우에는 이렇게 12개, 12개, 12개가 있기 때문에 총 36개의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점 사이즈를 붙이면 이렇게 배열의 총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배열의 쉐입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그런데 이 쉐입 같은 경우에도 처음 만든 배열의 쉐입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3,4의 쉐입을 가진 매트릭스를 이렇게 생성을 하였는데 이거를 이제 1차원 벡터로 바꾸고, 그러니까 총 12개의 원소를 가진 1차원 벡터로 바꾸고 싶을 때는 이렇게 np.reshape 하고 바꾸고 싶은 배열의 이름, 그리고 가로 안에 바꾸고 싶은 쉐입의 형태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np.reshape이라고 안 치고 이제 바꾸고 싶은 배열 뒤에 .reshape을 치고 바꾸고 싶은 쉐입의 형태를 입력하시면 동일하게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쉐입에서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1,
이렇게 넣어주면 뒷부분에 이제 그 마이너스 1이 아닌 부분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의 개수는 모르는데 열의 개수는 3개로 만들고 싶다 고 할 때 이렇게 마이너스 1,3이라고 붙여주시면, 그러면 알아서 열의 개수가 3개인 형태로 알아서 잡힙니다. 똑같이 행의 개수만 입력하고 뒤에는 알아서 잡아라 라고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1을 붙여주시면 똑같이 이렇게 잘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형태가 말이에요. 이렇게 마이너스 1을 쓰는 이유는 실제로 이렇게 단순한 경우에서는 당연히 이게 4인 걸 알고 있고 이게 3인 걸 6인 걸 알고 있지만, 실제로 큰 크기의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그 내가 원하는 열의 개수나 행의 개수만 알고 있을 때 나누면 되긴 하지만 조금 그 귀찮음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1을 통해서도 이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행의 개수만 입력해 준 채 마이너스 1을 붙여주면 이렇게 알아서 잡아주는 기능도 있다는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똑같이 이제 플래튼이란 점 플래튼을 붙이면 이제 알아서 1차원 벡터로 변환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이렇게 동일한 기능이 이렇게도 입력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플래튼은 조금 자주 1차원 벡터로 바꿀 일이 많아서 플래튼을 조금 자주 쓰는 기능이니까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배열의 인덱스와 슬래싱에 대해서 좀 다룰 텐데요. 이 부분은 이제 배열을 생성하고 배열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추출하거나 그럴 때 필요한 기능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앞서 똑같이 매트릭스 여기 3x4의 매트릭스를 생성하고 다음과 같이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이게 앞부분은 행, 뒷부분은 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0번째 행에 0, 1, 2 이 부분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입력해보면 똑같이 이렇게 3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인덱스를 통해서 이렇게 이 부분 0번째 행에 2번째 열의 원소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 부분에 5808을 할당하고 싶다 이렇게 해주시면 실제로 매트릭스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이 부분만 추출한 다음에 A 할당해서 부분적으로 떼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딱 원소 하나만 이렇게 추출할 수 있냐? 그렇다기보다는 실제로 행렬 안에서 더 작은 행렬로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 방식을 좀 보시면 여기가 시작점, 여기가 끝점, 그 앞부분이 행위를 의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뒷부분을 의미하는 열의 시작점, 열의 끝점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이 끝점의 값은 끝점의 번호는 이제 포함되지 않은 채로 이제 1번째 행부터 이렇게 3번째 행은 없는데 그거 없으면 이렇게 끝까지 잡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0, 1, 2 2번째 절부터 2, 3, 4도 없으니까 이렇게 잡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확인해 보시면 여기 이 부분에 행렬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추출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을 이렇게 쓰시면 이건 0번째 행이고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두 개 다 비워두시면 비워두는 것의 의미는 이제 앞부분을 비워두면 처음부터 뒷부분을 비워두면 끝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0번째 행의 첫 열부터 끝 열까지를 이렇게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0번째 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계속 보시면 이제 이거랑 똑같이 앞부분 이런 식으로 정했을 때 여기 뒷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끝에 해당하는 부분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0에서 1까지가 이 부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딱 이까지만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의 경우에서는 이렇게 뒤에 콤마 열 이렇게 이 부분을 써주지 않아도 이렇게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능 이런 기능도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열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이렇게 붙이게 되면 이거는 스텝 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열의 처음부터 끝까지인데 첫 번째 행을 추출하고 나서 첫 번째 열을 추출하고 나서 두 단계를 뛰어 넣은 다음에 이 열을 추출해라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 보시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에 이렇게 붙여줘도 첫 번째 행을 추출하고 두 단계 뛰어넘어서 이렇게 세 번째 행을 추출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배열을 좀 다양한 배열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스트의 레인지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0에서부터 9까지에 이르는 그 리스트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numPy도 똑같은 기능이 있는데요. np.arrange 하고 이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똑같이 이렇게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지와 똑같이 이게 첫 시작점 그리고 끝점 그리고 스텝 수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1에서부터 5까지 5를 포함하지 않고 0.5씩 증가하는 이런 배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np.0라는 건데요. np.0는 모든 원소가 0으로 채워져 있는 배열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고 np.0하고 가로 안에 이제 쉐입을 입력해 주시면 실제로 2,3의 쉐입을 가지는 모든 원소가 0으로 채워져 있는 배열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np.once 똑같은데요. 이거는 1로 채워진 배열을 이렇게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쉐입은 굳이 이렇게 쉐입이라고 치지 않아도 이렇게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np.pull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앞부분에 쉐입을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뒷부분에 채우고 싶은 값을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7로 다 채워진 2,3의 쉐입을 가지는 배열이 생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once like에 대해서 like, once like, zeros like, full like에 대해서 알아보실 텐데요. 이렇게 3,4의 배열을 생성하고 np.once like 매트릭스 이 배열을 이 가로 안에 넣어주시면 이 배열의 크기와 똑같은 1로 채워진 배열이 생성됩니다. 똑같이 제로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full like 같은 경우에는 카피하고 싶은 쉐입을 카피하고 싶은 매트릭스 그 배열을 입력해 주시고 채우고 싶은 값을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매트릭스와 같은 크기를 가지면서 7로 채워진 배열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np.identity를 입력하시고 뒤에 n은 몇 바이 몇의 단위 행렬을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n은 5로 입력하면 5바이 5의 단위 행렬이 생성됩니다. 그 단위 행렬은 정사각형렬만 만들 수 있으니까 정사각형렬이 아닌 그 형태의 이제 대각선이 1인 행렬을 만들고 싶으실 때는 np.i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행의 개수, 열의 개수를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5바이 7의 매트릭스면서 대각선이 1인 행렬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정해 줄 수 있는 게 k 값에 따라서 1의 시작 위치가 시작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는 2로 물론 디폴트는 0부터 시작인데 k를 2로 입력하게 되면은 이렇게 0, 1, 2 2번째 컬럼부터 이렇게 대각선의 이제 성분이 1인 행렬이 생성되게 됩니다. 또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3x4 매트릭스가 있었을 때 np.diagonal DIH를 입력하시면 이 매트릭스의 대각 성분만을 이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의 경우 이렇게 추출하면 대각 성분이 1, 2, 3이 이렇게 추출됩니다. 앞선 그 i와 똑같이 이렇게 k 값에 따라서 그 대각 성분의 이제 시작점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를 1로 입력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2, 3, 4가 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numpy의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랜덤 변수도 생성할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np.random.uniform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작점, 끝점, 그리고 개수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0에서 1 사이의 이 시작점에서 끝점 사이의 값을 동일한 확률로 이제 랜덤하게 3개를 추출하실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르는 값 안에서도 랜덤하게 그 변수를 이제 추출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np.random.normal을 입력하시고 여기는 앞부분은 평균, 뒷부분이 표준 편차, 그리고 추출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개수를 입력하시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그 정규 분포에서 5개의 데이터를 랜덤하게 추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numpy 배열의 내부 연산에 대해서 좀 다루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구성된 그 numpy 배열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배열들의 총합을 계산하고 싶다면 이렇게
A 배열을 해당 배열을 입력하고 뒤에 점 sum을 붙이면 이렇게 이 배열의 총합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따로 이렇게 입력해줘야 되는 값이 별로 없는데요. 이런 3x4의 행렬, 그러니까 행렬 형태를 띠는 이제 배열의 경우에는 엑시스, 그 축에 대한 개념이 조금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썸을 어떤 방향으로 해줄지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해당 연산을 어떤 방향으로 해줄지에 대해서 정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엑시스가 0이면 이 방향으로 연산을 하는 거고 행간의 연산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엑시스가 1이면 이렇게 컬럼 간의 연산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코드를 입력하고 직접 확인해 보면 행간 연산을 통해서 행별로 이렇게 더하고 행별로 더하고 행별로 더하고 행별로 더하면 이렇게 3, 6, 9, 12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열간의 연산은 엑시스는 1로 입력을 하면 열간의 연산을 통해서 10, 10, 1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썸과 같이 평균값, 그리고 표준편차, 그리고 분산값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배열하고 점 맥스를 입력하면 그리고 축을 엑시스 1으로 엑시스는 1로 두면은 이렇게 한 행에서 가장 큰 값을 출력해 줍니다. 확인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 방향에서 제일 큰 값, 이 방향에서 제일 큰 값, 이 방향에서 제일 큰 값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444의 배열을 출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argmax도 쓸 수 있는데요. argmax는 이제 가장 큰 값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출력해 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가장 큰 값이 0, 1, 2, 3, 세 번째 열에 있고, 두 번째 행에 대해서도 0, 1, 2, 3, 세 번째 열에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텐서에서 축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확장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텐서에서는 앞서 행렬에서는 이렇게 0, 1 이렇게 축의 방향이 정해졌다면 텐서는 조금 다릅니다. 텐서는 이 차원수가 제일 첫 번째 엑시스는 0에 해당하는 번호 방향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행 쪽으로 연산이 엑시스는 1, 그리고 열 쪽으로 연산이 엑시스는 2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앞서 텐서, 이런 형태의 텐서를 이렇게 앞서 정의를 했던 것을 불러오면 이제 엑시스는 0으로 입력하고 더해주게 되면 이렇게 더해진 그 값이 이렇게 출력되고, 행방향으로도 똑같습니다. 행방향으로도 1 더하기 1 더하기 1,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2 더하기 2 더하기 2, 3 더하기 3 더하기 3이 여기 값에 4 더하기 4 더하기 4가 여기 값으로, 그리고 뒷장에도 똑같이 1 더하기 1 더하기 1, 2 더하기 2 더하기 2, 3 더하기 3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연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엑시스 2를 입력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들어가고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여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여기, 뒷장도
장도 똑같이 10, 10, 10 이렇게 들어가고 마지막 장도 10, 10, 10 이렇게 연산되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텐서에서 축 방향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건 직접 조금 지금 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똑같은 배열을 만들어둬서 그런데 이걸 조금 달리해서 직접 해보시면 엑시스가 각각 어떤 방향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내부 연산 중에서 많이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런 배열을 생성해두고 제곱근을 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각각 이 배열의 원소가 이렇게 1, 2, 3, 4, 6, 30, 13, 15지 않습니까? 이렇게 mp.sqrt 그리고 괄호 안에 해당 배열을 넣으면 각각의 원소의 제곱근이 들어간 형태의 배열이 생성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mp.exp를 이용하시면 지수 함수 형태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의 1승, 2의 2승,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각각 이렇게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것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파이 배열의 합치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실제로 데이터를 만지다 보면 서로 다른 두 배열을 하나의 배열로 합쳐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각 1차원 벡터 형태의 배열을 A, B 이렇게 1, 2, 3, 4, 5, 6 이렇게 두 개의 배열을 생성했을 때 합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 2, 3과 3, 4, 5를 옆으로 붙여서 합치고 싶을 수도 있고 1, 2, 3 바로 밑에 3, 4, 5를 붙여서 이렇게 수직하게 붙이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방식이 각각 이제 수직하게 붙이고 싶을 때는 버티컬 스택, V 스택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수평하게 붙이고 싶을 때는 H 스택을 이용하시면 수평하게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붙은 형태를 확인해 보면 버티컬 스택, V 스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직하게 붙고 이게 첫 번째, 이렇게 두 번째 입력해준 값이 각각 순서대로 이렇게 수직하게 붙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뒤를 확인해 보시면 1, 2, 3 바로 옆에 호리즌털하게 3, 4, 5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1차원 배열의 형태뿐만이 아니라 2차원의 행렬 형태 배열에서도 동일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2차원 행렬 형태의 배열 두 개가 각각 있다고 생각했을 때 앞서 V 스택을 적용하고 H 스택을 각각 적용해 보면은 V 스택의 경우에는 A 행렬 밑에 B 행렬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H 스택 같은 경우에는 A 행렬 옆에 B 행렬이 붙어 있는 형태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쓸 때는 사실 V 스택과 H 스택보다는 컨캐트네이트 기능을 많이 쓰는데요. 컨캐트네이트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축의 방향을 이용해서 연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행렬 형태에서 축의 그 엑시스가 0일 때는 행 방향으로 연산을 하고 엑시스가 1일 때는 컬럼 방향으로, 그러니까 열 방향으로 연산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행 방향 연산은 실제로 V스택과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오고요. 열 방향 연산은 H스택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두 배열을 합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걸 확인해 보면 실제로 엑시스가 0일 때 V스택과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X가 1일 때 H스택과 똑같은 결과를 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넘파이 배열 간의 연산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이렇게 2x2 행렬 모양의 이제 배열 두 개가 있다고,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정해 줍시다. 그렇게 되면 이제 x 더하기 y, x 빼기 y, x 곱하기 y, x 나누기 y가 각각 어떻게 연산되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자리에 있는 원소끼리 더하기 연산, 빼기 연산, 곱하기 연산, 나누기 연산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곱하기의 경우 행렬의 곱셈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 있는 원소끼리의 곱, 같은 자리에 있는 원소끼리의 곱, 이런 형태로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렬의 곱셈을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실제로 아까 x 더하기 y, x 빼기 y, x 곱하기 y 이 표현 방식을 이렇게 표현하여도 np.add x, y, np.subtract x, y, np.multiply x, y, np.divide x, y로 해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편한 대로 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행렬의 곱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행렬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이 행렬의 곱셈을 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x.y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실제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이 행렬의 곱셈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벡터를 정의하고 이렇게 벡터, 닷 벡터를 하시면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정했던 1, 2, 3, 4 행렬과 v 벡터를 이렇게 x.v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이 실제로 행렬의 곱셈 연산이 작용할 때 뒤에 있는 여기 벡터가 들어오면 벡터가 실제로는 로우 벡터처럼 보이지만 이게 컬럼 벡터 형태로 행렬 곱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 2, 3, 4에 9, 10 벡터가 이렇게 곱해진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 네. 실제로 상공과에서 많이 보신 형태일 텐데 아무튼 그래서 이건 직접 해보시고 계산 손으로 직접 풀어보시면 어떻게 연산이 작용하시는지 확실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트랜스포즈는 어떻게 표현하나? 트랜스포즈의 경우에는 이렇게 1, 2, 3, 4 x 배열을 생성해 놓고 얘 트랜스포즈 행렬, 그러니까 트랜스포즈를 구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뒤에 점 그리고 대문자 t를 입력하시면 트랜스포즈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np.transpose 가로 안에 x를 두어도 똑같이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파이에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브로드캐스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캐스팅이란 무엇이냐면 실제로 리스트에서는
쉐입이 다른 이런 리스트 칸에는 연상이 안 되는데요. 넘파이에서는 쉐입이 다른 배열 간의 연산을 이제 자동으로 지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넘파이 배열을 통해서 2x2의 매트릭스 형태의 배열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스칼라 값, 2의 스칼라 값 2를 이렇게 정해주면 실제로 이 행렬 더하기 이 스칼라 값 이렇게 입력해버렸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A는 쉐입이 2x2이고 얘는 1x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스트에서는 이런 연산이 작용하지 않는데 넘파이는 이런 형태를 그 쉐입을 자동으로 똑같이 맞추어져서 연산을 수행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1, 2, 3, 5에 스칼라 2를 줬는데 실제로는 이런 2x2 매트릭스에 모든 원소가 2인 이런 배열이 더해진 것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브로드캐스팅을 좀 정리를 하자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같은 쉐입일 때만 이렇게 연산이 작용하던 것을 실제로 이렇게 쉐입이 맞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좀 더 큰 쉐입의 배열의 크기랑 동일하게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이렇게 합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4x3짜리 매트릭스랑 1x3짜리 매트릭스를 더했을 때는 1x3짜리 매트릭스가 이 크기에 맞춰져서 실제로 이 값이 똑같은 값이 더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서 넘파이에서는 합쳐지게 됩니다. 이것도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쉐입이 다른 건데 서로의 그 부족한 쉐입만큼 더 있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합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로드캐스팅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 실제로 값을 수정할 때 조금 더 넘파이에서는 조금 더 편하게 수정할 수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 브로드캐스팅도 무작정 막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이제 확인해 보시면 실제로 이런 행렬 형태의 배열을 생성했을 때 앞서 봤듯이 이제 엑시스 0으로 두면은 이제 행간의 연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이 행렬 형태의 행간 연산으로 평균을 구했으니까 이렇게 1 더하기 3 나누기 2 더하기 5 나누기 2 3.5 3 더하기 7 나누기 2 5 이렇게 열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실제로 브로드캐스팅을 해보면 x 빼기 이 열 평균을 x에서 열 평균을 빼주면 빼준 것을 이제 민시프트라고 이름을 붙이면 실제로 얘의 차원은 2x3이고 얘는 1x3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브로드캐스팅으로 연산이 작용되어서 실제로 1, 2, 3에서 2, 3.5, 5가 빼진 값이 여기 그리고 3, 5, 7에서 2, 3.5, 5가 빼진 값이 이곳에 이렇게 연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동일한 매트릭스에서 이제 이제 엑시스를 1로 두고 계산하면 이제 열별 연산이 이루어지니까 열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3을 해준
값들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이게 그러니까 13이랑 25랑 37의 평균, 그러니까 로우 평균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까와 동일하게 이제 엑셀 쉐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x 3이고 로우 민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1 x 2이지 않습니까? 2 x 3이랑 1 x 2. 그런데 이렇게 뭔가 앞선 곳에서는 이제 2 x 3이랑 1 x 3이었는데 이렇게 2 x 3이랑 1 x 2처럼 너무 쉐입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브로드캐스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브로드캐스팅이 일어나게끔 이제 이 친구의 차원을 하나씩 조금 늘려서 바꿔주면 차원이 지금 2차원이지 않습니까? 2차원으로 맞춰서 바꿔주면 이제 브로드캐스팅 연산이 가능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해보시면서 조금 좀 익숙해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해봤을 때 왜 브로드캐스팅이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조금 경험을 쌓으시면 이제 넘파이 연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 수정을 하는 방식인데요. 다음과 같이 이제 0에서부터 4까지 0, 1, 2, 3, 4의 배열이 있다고 생각하면 배열을 생성하고 나면 실제로 이 부분을 그러니까 0, 1, 2, 3 그러니까 2 번째부터 4번째까지를 추출해서 뷰에 할당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끝부분에 정의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고 0, 1, 2, 3은 포함하지 않는 채로 뷰에는 이제 1, 2가 1, 2에 해당하는 부분 배열이 이제 할당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부분적으로 할당된 배열의 두 번째 원소를 이제 마이너스 1로 바꾸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추출한 배열의 원소를 변경했는데 그 원래 배열의 원소에서도 이렇게 추출한 부분 1, 2에 2가 마이너스 1로 바뀌게 됩니다. 동일하게 x의 x의 1이니까 두 번째 원소겠죠. 얘를 이제 10으로 바꾸면은 그러면 x가 1 대신에 이제 10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뷰에서도 여기 1이 이렇게 10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오리지널 데이터에서 부분적으로 이제 앞서 인덱싱이나 슬래싱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추출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수정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원본 데이터는 바뀌지 않게끔 추출하고 싶다. 그랬을 때 쓸 수 있는 방식이 다음과 같은 방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정의할 때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 점 카피를 붙이면 똑같이 1, 2를 가져왔습니다. 그랬을 때 똑같이 아까와 같이 이렇게 값을 수정하였는데도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추출한 다음에 원본 데이터는 유지한 채로 뭔가 추출한 데이터를 조금 수정해서 확인해보고 싶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도대체 이렇게 넘파이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넘파이가 도대체 얼만큼 리스트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코드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표현봤는데요. 이제 A와 B를 각각 10만 개, 그러니까 0에서 99,999까지 이렇게 생성한 리스트를 정의를 하고 B의 원소를 2배에서 A에 더해준 값을 이제 C에 저장하는 식으로 저장하는 연산을 수행한다면 일단 정의하는데 2.97, 이 계산을 수행하는데 208이 걸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연산을 럼파이로 이제 풀어서 계산을 하면요, 이게 훨씬 더 빠르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가 짧아진 이유는 지금까지 설명했다시피 넘파이가 같은 크기의 배열은 그냥 알아서 벡터 단위로 연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거랑 실제로 그 데이터 타입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벡터 연산이 가능해지셔서 훨씬 더 리스트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연산을 수행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큰 크기의 이제 배열을 다룰 때는 무조건 리스트에 비해서 넘파이를 이용해야지 훨씬 계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펜더스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제가 강의가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서투르게 말한 것 같은데, 질문을 해주시면 글로는 훨씬 더 자세히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를 쭉 읽어보시다 보면 사실 럼파이에 대해서 되게 기본적인 내용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강의 내용에서 이해가 안 되거나 모르는 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개인 메일로 메일 주시면 답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